서경덕이 당대 내로라 하는 학자였던 것에 비해 유희경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창의 나이 20살에 찾아온 사랑. 당시 사대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던 기생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천민 출신 남자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400년 전의 러브 스토리, 그 첫 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용문사에 유희경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찾았다.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대웅전. 불상 좌대의 뒤편이었다. 3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보관해 온 것은 나무로 만든 목판들이었다. 모두 52장인 이 목판은 유희경의 문집을 새긴 것이었다. 어떻게 이 목판들이 이곳에 보관되고 있을까? 이 책판은 유희경 선생의 이제 손자 되는 분이 이제 보성 만호로 재직하고 계실 때, 이제 만호는 그 지방 무사계급 종사품에 해당되는 무사계급인데 아마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용문사와 인접해 있고 보성 지방이 그런 관계로 또 용문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서 아마 용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책판을 제작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문사에서 보관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목판 속에서 매창과 유희경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시한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국의 기랑 이름이 일찍 알려져서 글재주 노래 솜씨 서울까지 울렸어라. 오늘에서 참모습을 대하고 보니 선녀가 떨쳐 입고 내려온 듯 하여라. 시 속에서 등장하는 기랑은 매창의 이름이다. 결국 이 시는 매창을 위해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유희경이 처음 매창을 만나서 읊은 시입니다. 그래서 유희경이 서울에서 부안에 내려와 보고 정말 매창이 글재주와 노래 솜씨가 뛰어나서 서울 장안에 다 그 소문난 기생인데 실제로 와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틀림없는 그런 그 기생이구나. 시 솜씨, 노래 솜씨, 검고 솜씨 이런 것이 선녀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기생이라는 것을 극찬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591년 봄날의 일이었다. 남도를 여행하던 유희경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때 매창은 유백 중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유백이란 당시 천민 시인으로 유명했던 유희경과 백대봉을 뜻하는 것이었다. 매창 쪽에서는 유희경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유씨와 백씨 중에 어느 쪽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처음부터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시를 통해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매창은 아직 20살이 되기 전입니다.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부터 서로 아주 상대방을 이해하는 친구가 됐고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조는 집에는 유희경이 그때까지 문 여성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때 비로소 파괴했다고 적고 있다. 그 어느 남자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던 매창과 문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던 유희경. 그런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맺어진 것이었다. 유희경과 매창이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린 것은 천민과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컸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문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에 두 시인의 운명적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듬해 찾아온 전쟁 임진왜란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전 국토를 휩쓴 전화의 불길 속에서
유희경은 의병 활동을 결심하게 되고 두 연인은 이별을 맞게 된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매창은 유희경과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리움 속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손님들 중엔 짓궂은 이들도 있기 마련. 그럴 때면 그녀는 재치로서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취한 손님이 명주저고리의 옷자락을 잡으니 그 손길 따라 명주저고리 소리내며 찢어졌군요. 저고리 하나쯤이야 아까울 게 없지만 이미 주신 온정까지도 찢어졌을까 그것이 두려워요. 독수공방의 나날을 이어갔지만 님으로부터의 소식은 오지 않았고 그리움만이 깊어질 뿐이었다. 지금 보신 이 드라마는 KBS에서 방송했던 허균의 생애를 다루었던 그 천둥소리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오정혜 씨 매창 역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여인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황진이와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 모두 시인이었고요. 또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전국의 명성을 떨치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황진이가 파격적인 행동이나 남선 평력으로 유명해졌다면 매창은 언행이 품위가 있고요. 또 절개를 지키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꽃의 비유를 하면은요. 황진이는 오리골에 피는 그런 장미 같고요. 매창은 초봄에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는 매화 향기 같은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이 매창도 매화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호를 매화꽃이 피는 창, 그래서 매창이라고 지은 것은 아닐까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매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매창과 유희경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창이 왜 유희경을 선택을 했는지 혹시 오정혜 씨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허균의 일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두 사람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고요. 유희경은 천민인데도 불구하고요. 양반과의 그런 교류가 있었던 거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유희경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사랑했을까 궁금합니다. 이 유희경의 문집인 이 초는집은 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좀 이 의문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 통정대부, 그래서 정삼품, 또 가의대부, 종이품, 또 한성부윤, 정이품. 이것이 모두 초는집의 그 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유희경에게 내려진 벼슬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유희경은 분명히 천민인데 그것도 사실은 신분제였던 그런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천민인 유희경에게 이런 한성부윤이라는 벼슬이 추존될 수 있었는지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오정혜 씨와 함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초는집의 원본이 보관돼 있는